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평촌에 있는 서울 나우병원에서 바늘 주사를 담당하고 있는 통증 클리닉의 안상범입니다. 평촌 서울 나우병원에서 척추를 담당하고 있는 칼을 잡고 있는 정재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허리와 관련되어 있는 통증과 허리 디스크, 허리 협착증, 그 다음에 그 외에 허리와 관련되어 있는 증상들이 있을 때 실제적으로 외과적으로 수술하는 거 이외에 저희 통증 전문의를 모시고 어떻게 환자들을 케어할 수 있고 좀 더 나은 삶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실제로 내가 급성기 통증을 딱 받아들였을 때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좀 급격한 동작을 하시거나 아니면 통증이 있을 때 사실은 저희가 약 드리고 물리치료하는 거 외에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 사실 안 그쵸. 원장님한테 의뢰를 드리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환자들이 전부다. 제가 그런 환자들 모든 경험을 다 했고, 네. 제가 실제로 시술하는 대부분의 시술들을 제가 다 당해봤어요. 원장님도 저한테 시술을 해주셨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네. 좀 특이하게 환자들이 잘 안 터지는 데인데 요추 2번이 터졌는데요. 거기가 참 안 터지는 부분이잖아요. 원래 허리에 2, 3번 디스크는 실제로 외상성 디스크가 많고 네. 척추에 디스크가 이런 식으로 터지는 거죠. 바깥쪽 외측으로 네, 네. 살짝 아주 급성기로 좀 터져 있어서 수술할 정도는 아니었고, 주사 신경 치료를 하시면 좋아질 수 있는 병변이셔서 네. 안 원장님을 좀 어쩔 수 없이 제가 치료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본인이 직접 할 수 뭐 없기에 제가 찌를 수는 없잖아요. 네, 찌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주셔갖고 2번 만에 말끔하게 좋아졌습니다. 너무 다행이었죠. 네. 근데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제가 그 이전에는 그런 분들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대학병원에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오시고 다 일반적인 병원들에서 해결이 되는 경우 많고, 누워있다가 그냥 응급실에서 좋아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거 이외에도 저는 또 이제 강직성 척추염도 앓고 있고, 통으로 아픈 것과 디스크가 터져서 단계로 또 아픈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시술을 많이 하죠, 저는. 일단은 이런 디스크나 협착증 외에 아주 급성기로 근육이나 인대가 과긴장되거나 아니면 척추하고 고관절을 연결하는 주변 근육이 과긴장해서 실제로 움직임이 어렵고 이렇게 통증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있을 때 사실은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만으로 부족한 분들을 사실은 주사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하시는지 좀 그렇죠.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일 많이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거가, 이거 뼈 주사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뼈에다가 주사를 하지는 않고요. 뼈가 그 벽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벽돌이 켜켜이 쌓여 있는 거에 중간층에 쿠션이 하나 있고, 중간에 뚫려 있는 구멍에 우리가 신경이 이제 지나가는데, 뼈 자체가 물론 아플 수도 있지만, 뭐 골다공증이나 해갖고 깨져서 아플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분들보다도 오히려 신경이 압박이 된다든지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나 인대들이 조금, 우리가 흔히 담이라고 얘기하지만 담은 의학적인 용어가 아니고, 거기가 이제 조금 과긴장 상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막 뭉쳐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도수치료를 한다든지 뭐 물리적인 것들을 해서 풀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그 주변에 국소마취제나 스테로이드나 이런 식으로 약물을 투여를 해서 조금 풀어주는 건데, 그렇죠. 그런 근육들이 이제 이쪽에 길게 붙어 있는 근육들이 이렇게 있고요. 장요근이라고 해서 고관절까지 쭉 이어지는 근육들이 있는데, 허리가 아프면 계속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죠. 이 근육들이 과긴장을 해서 그게 이제 편하게 하려니까 덜 아프게 하려고 이렇게 구부러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뒤쪽에 있는 근육들도 계속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숙여지니까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가 또 풀어줘야 되니까, 요거보다 이제 훨씬 더 가는 바늘로 이제
하나하나 풀어주는 경우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약하게 좀 하는 거고, 그거보다 좀 심각한 상황들이 꽤 있을 수 있잖아요. 신경을 압박하는 디스크들이나 아니면 관절들이 뭐가 문제가 생겼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쪽으로 접근을 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MRI나 뭐 이런 걸 찍어보거나 아니면 환자 자세를 본다든지 아니면 직접 만져보고 눌러보고 자세를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어떤 검사들을 통해서 해보면 이분은 어디가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환자분들이 특정적으로 어디가 아프다, 뭐 종아리 옆이라든지 발등, 뭐 허벅지, 그 부위가 우리가 신경에 어떤 자극이 갔을 경우에 아픈 부분들이 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접근하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인데, 아픈 부위 쪽으로 이제 신경 차단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뼈주사라고 하지만 접근을 해서 주사하는 방법이 있고, 뒤쪽에 네. 후궁 쪽으로 뼈에 신경을 덮고 있는 이게 뚜껑뼈가 있는데 그 후궁 쪽으로 접근하는 후방 접근법을 설명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넓은 부위에 약물을 이제 뿌려줄 수도 있고, 옆으로 가서 특정 신경이 눌려 있다 그러면 그 추간공 쪽으로 척추와 척추 사이의 공간으로 신경을 자극하지 않도록 잘 접근해 가서 약물을 이제 뿌려주는 방법도 있겠고요. 이게 선택적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방법이죠. 네. 네. 그리고 골반하고 전체적으로 넓은 부위가 조금 동시적으로 아프신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들 뼈주사라고 많이 하는 것 중에 꼬리뼈 주사라고 하는데, 뼈에다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꼬리뼈 주변에 이렇게 공간이 있긴 합니다. 인대가 이렇게 덮긴 하지만 고기로 이렇게 들어가서 약물을 이제 뿌려주면 굉장히 넓은 공간까지 약물이 이제 퍼지게 되거든요. 이게 세이크랄 히아투스라고 그래서 천추에 있는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통과해서 약물을 전체적으로 주입하는 방법이죠.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넓게 약물을 분포시키기 때문에 신경 증상이 조금 여러 군데 나타나는 경우에는 사실은 다양한 치료 방법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허리 디스크가 실제로 문제가 되어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신경이 조금 선택적으로 눌리거나 아니면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좁아져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죠.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중심에서 좁아질 수도 있고 바깥쪽으로 나가는 가지신경이 좁아질 수도 있는데, 중심에서 좁아지면 중심성 척추관 협착증, 가지가 나가는 구멍에서 좁아지면 추간공간 협착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협착증으로 인해서 신경 자극이 생기는 방사통이나 신경 증상에는 선택적 차단 신경술이나 꼬리뼈를 통해서 선택적으로 아니면 좀 넓은 부분으로 넓게 신경 주사를 통해 가지고 신경이 붓는 것도 억제하고 신경이 자극된 부분을 좀 가라앉히는 역할도 하죠. 근데 이런 신경 주사가 원칙적으로 신경 지나가는 길을 넓히거나 디스크를 없애는 치료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점을 환자나 가족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넓어지는 것도 아닌데 디스크가 나오는 것도 없애는 것도 아닌데 그럼 왜 주사를 왜 하느냐? 원래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을 안고 살면서 증상이 나빠진 경우가 많으니까 신경 주사를 했을 때 그 증상을 빨리 가라앉혀서 원래 쓰는 만큼으로 갈 수 있다면 사실은 외과적인 치료나 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 적극적으로 그런 치료를 해서 환자의 정상 생활로 빨리 돌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목적도 크고요. 그렇게 해서 좋아진다면 이걸 외과적으로 치료할 방법이 필요 없다는 걸 진료하시는 전문의가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향후에 그런 증상이 반복됐을 때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 검사를 다시 해서 비교 판단해서 나빠진 부분이 더 나빠진다면 이거 외과적으로 치료를 해야 될 부분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이런 선택적 신경 차단술이나 아니면 신경 주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해법이 아닐까요? 시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상생활을 복귀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복귀한다는 의미가 정상적인 기능을 함으로 인해서 그 부위가 순환이 잘 되고, 그럼으로써 근육도 튼튼해지는 운동을 할 수 있고 재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 자체로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해진다는 거는 기능이 좋아진다는 거니까 훨씬 더 예전보다 더 튀어나오더라도 안 아프게 되는 거죠. 외과 전문의로 생각을 해볼 때는 실제로 MRI나 이런 진단을 통해서 이런 환자는 도저히 그냥 외과적인 치료 방법 아니고서는 사실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환자도
실제로 통증 치료를 몇 번 했을 때 증상이 없고 일상적인 생활로 그냥 거의 돌아가는 환자도 있어요.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외과적인 수술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많은데 고령이시거나 아니면 수술하기 어려운 환자를 이런 식으로 치료를 했다고 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뭐 과도하거나 좀 위험한 수술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수술하는 외과 의사 입장에서도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통증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치료 과정에 있어서 한 번은 선택지로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병원 같이 안 원장님이 이런 통증 치료를 너무 잘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 곳에서는 사실은 외과 의사 입장에서 진료하기 굉장히 용이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했던 것처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서로 복합하고 협조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외과적인 치료 방법이 아니더라도 치료 방법을 더 좋은 나은 결과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런 외과적인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신경치료를 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통증으로 수면장애가 생기거나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실제로 이런 신경치료를 해서 좋아진다면 다행인데 좋아지지 않는다면 외과적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꽤 있고요. 그 신경 증상이 MRI나 CT 등으로 뚜렷한데 마비가 있거나 감각 저하가 있거나 운동 기능 저하가 있거나 한다면 실제로 외과적으로 수술을 좀 권하기도 합니다. 응급인 상황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응급인 경우가 마비 증후군이라는 증상을 일으키는데요. 소변이나 대변 장애가 생기거나 다리 힘이 풀려서 서 있는 것도 힘들 정도의 증상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외과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외과 전문의가 수술을 권한다면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뭐 여러분 시청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됐을 것 싶은데 안 원장님이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허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즉석에서 두 분의 그 텔레파시 한번 가볼까요? 허리, 목 하나, 둘, 셋. 토리.